네, 3강 에이전트 베이직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드디어 우리가 랭체인 환경에서 에이전트를 구현하는 기초적인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목차 한번 보시면 에이전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툴이 뭔지, 그리고 툴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1장에서 배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2장 메모리에서는 에이전트가 과거 대화 맥락에 맞춰서 업무를 하는 그런 에이전트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3장에서는 미들웨어를 배워볼 겁니다. 제가 첫날에, 제가 첫 시간에 미들웨어를 소개하면서 좀 더 안전하고 그리고 더 성능 좋은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선 이런 미들웨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미들웨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이 랭체인에 통합되어 있는, 빌트인 되어 있는 미들웨어는 뭐가 있고, 이걸 우리가 커스터마이징하는 방법은 뭔지, 이런 미들웨어에 대한 방법 학습을 하고, 마지막으로 스트럭처드 아웃풋, 그래서 단순히 텍스트뿐만 아니라 구조화된 형태의 답변, 뭐 XML 혹은 JSON 이런 식의 파싱된 데이터를 생성하는 에이전트를 한번 만드는 방법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장 에이전트부터 시작해보죠. 자,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 한번 복습해보고 넘어가 보면, 에이전트라는 건 결국 LLM 모델, 언어 모델이 스스로 추론한 다음에 행동을 취하는 주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요청을 했을 때 언어 모델이 스스로 추론한 다음에 요 리퀘스트,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바로 답변을 해도 되겠다, 혹은 어떤 외부 도구를 이용해서 그 도구를 호출한 다음에 액션을 취한 다음에 이 도구가 전달해준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추론하고 행동해가지고 결과물을 내놓는 주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전트를 구축할 때 구성 요소는 이 모델과 이 외부 도구, 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모델에 대해서 배워봤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또 내용 중에 하나가, 기존의 LLM 기반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사전에 아키텍처,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고정적으로 구축을 해놨다면, 에이전트라는 거는 언어 모델이 스스로 추론하고 행동한다는 점에 있어서 동적인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내에 구축해놓은 도구들에 대해서 사용을 할 건지 말 건지 스스로 언어 모델이 추론한 다음에 결정을 한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이 에이전트라는 게 기존의 LLM 기반 애플리케이션과 가장 큰 차별점은 LLM 모델이 동적으로 스스로 판단한다는 거고, 그리고 도구를 스스로 선택하고 사용한다는 건데, 도대체 이 도구라는 게 왜 필요한가? 도구의 필요성, 그리고 도구라는 거를 어떻게 랭체인에서 구현할 수 있는가를 배워야 에이전트를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에이전트에 필요한 이 도구라는 게 도대체 왜 필요하고 뭔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장표 보여드리면서 예시 하나를 드렸었는데, 바로 날씨 정보를 물어봤을 때 답변을 해주는 챗봇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존 LLM 모델한테 오늘 서울 날씨 어때? 라는 걸 물어보면 LLM 모델이 제대로 답변을 해준다고 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LLM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학습한 시점이 딱 고정적이라는 거죠. 학습 시점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난 시간에 자주 사용했던 GPT-5 나노 모델 같은 경우 2025년 8월 7일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LLM 모델이 우리한테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점인 25년 12월 2일을 기점으로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물어보면 이 언어 모델은 8월 7일까지의 데이터까지만 학습을 했기 때문에 12월 2일에 대한 답변을 AI는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번 언어 모델을 이렇게 이니챗 모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기에다가 GPT-5 나노 모델 설정해주고 현재 한국 날씨 어때? 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시간 날씨를 제 지식으로 바로 확인해 드리긴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죠. 즉 언어 모델 같은 경우 특정 시점까지만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본인이 학습하지 않은 질문을 했을 때 이 언어 모델만으로는 답변을 하기에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 한계, 이 LLM 모델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툴입니다. 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먼저 이 툴을 날씨 정보 관련 조회해주는, 날씨 관련 정보를 조회해서 답변해주는 툴 하나를 만들어서 언어 모델한테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의 요청이, 질문이 만약 날씨 관련 질문이라면 언어 모델이 스스로 이 툴을 호출해가지고 관련 날씨 정보를 찾아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그 관련 날씨 정보, 예를 들어 오늘 서울은 눈이 오고 있다 라는 정보를 툴이 이렇게 반환을 해줬다고 하면 언어 모델은 지금 방금 사용자가 날씨 관련 질문을 했고 이 툴은 나한테 지금 서울은 눈이 오고 있다라는 그 정보를 입력받아서 지금 서울은 눈이 오고 있습니다 라는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반환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언어 모델이 갖고 있는 한계, 특정 단계까지밖에 학습을 하지 못했다는 그 한계를 이 툴의 도움을 받아서 극복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컨셉이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구현할 에이전트의 가장 대표적인 아키텍처 그리고 작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래서 툴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라는 것 정도는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툴을 어떻게 하면 랭체인 환경에서 툴을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툴은 랭체인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델, LLM이 외부 시스템, 예를 들어 API, 데이터베이스, 파일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요소다라고 하고 있고, 구성 요소로는 컬러블한 펑션, 호출 가능한 함수, 그리고 입력 스키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용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툴은 함수입니다. 함수. 콜업을한 함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날씨 정보를 알려주는 툴을 만들겠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수를 하나 작성하시면 됩니다. 함수. 그래서 define get weather 라는 함수 하나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함수는 입력 파라미터가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리턴이 있어야겠죠, 함수가. 그런데 이 입력 파라미터에 대한 타입, 그리고 리턴 값에 대한 타입을 이렇게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입력 들어오는 로케이션, 이 특정 장소, 예를 들어 서울이라는 지역이 입력이 들어오고 아웃풋으로, 리턴으로 서울의 날씨는 맑고 영하 2도입니다 라는 걸 리턴해주는 get weather라는 함수를 하나를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이 입력이 들어오는 로케이션, 요거는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이고 리턴은 이렇게 f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스트링으로 반환을 하겠다라는 타입을 이렇게 입력 파라미터와 리턴에 대해서 각각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함수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디스크립션을 밑에 독스트링으로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이 get weather라는 거는 특정 지역의 날씨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라는 이 함수, 앞으로 앞으로 도구가 될 이 함수의 설명을 그 다음 줄에 독스트링으로 작성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함수가 만들어졌다면, 즉 타입 힌팅과 독스트링이 담긴 함수가 만들어졌다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랭체인의 툴스 안에 있는 툴을 이 함수 위에 데코레이터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 자체가 앞으로 에이전트가 쓸 수 있는 툴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죠. 즉, 이 툴이라는 게 랭체인에서 결국 호출 가능한 함수로 되어 있고 입력 스키마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 함수에다가 이렇게 툴 데코레이터를 다는 순간 호출 가능한 함수와 입력 스키마로 구성된 툴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만들어진 툴과 기존의 우리 랭체인에서 LLM 모델
이 모델을 합치면 드디어 바로 에이전트가 완성이 되는 거고, 이 에이전트를 실행시키면 이제 특정 지역의 날씨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을 해주는 에이전트, 날씨 정보 에이전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요 툴을 정의하러 가보죠. 그래서 우리 항상 실습했던 요 구글 드라이브 들어와서 제3강 에이전트 페이지 노트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요 노트도 마찬가지로 수정 권한을 가져오기 위해서 드라이브에 사본 저장해서 사본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본이 만들어졌다면 오늘 마찬가지로 랭체인을 실행시키기 위한 패키지 먼저 설치해 주겠습니다. pip 인스톨에 랭체인과 랭체인 오픈 AI 요 터미널 명령어 실행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API 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발급받은 API 키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API 키까지 OS 환경 변수에 할당을 해놨다면,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 LLM 모델에게 툴 연결하지 않고 그냥 순수 LLM 모델에게 날씨 정보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랭체인에서 챗 모델스의 init 챗 모델 모듈 가져와서 GPT-5 나노 설정해서 하나의 모델 객체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만든 모델 객체에다가 이제 인보크 메서드로 현재 한국 날씨 어때? 라는 거를 물어보고 그 리스폰스를 한번 출력해 보면, 네,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어서 현재 한국의 구체적인 날씨를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툴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함수를 작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함수 먼저 define get weather 라는 이름의 함수 만들어 주시고, 이때 이 getWeather는 입력 파라미터로 location이라는 인자를 입력받고 리턴으로 fstring으로 고정된 값을 리턴해 주겠습니다. 일단 location에 날씨는 맑고 영하 2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정된 값, 이 로케이션에 대해서 특정 값을 리턴해주는, 문자열을 리턴해주는 함수 하나 간단하게 먼저 작성해줬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 입력에 대한 입력 파라미터와 리턴 값에 대한 타입을 작성해 주겠습니다. 이 로케이션은 스트링으로 들어온다고 하고, 리턴 값은 이렇게 화살표를 작성한 다음에 이 리턴 값도 스트링으로 내가 반환을 하겠다, 이렇게 타입 핀팅을 작성해 주고, 타입 핀팅까지 됐다면 이제 이 함수가 앞으로 툴이 될 이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독스트링으로 디스크립션을 작성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랫줄에 getWeather 아랫줄에 특정 지역의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단계까지 독스트링까지 작성을 해줬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데코레이터를 달아서 이 함수를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는 툴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툴 데코레이터는 from 랭체인의 tools 안에 있고, 그 다음에 import tool로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코레이터로 툴을 그대로 달아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드디어 getWeather라는 도구 하나가 드디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좀 이해되시죠? 함수를 결국 툴로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 코드를 실행시켜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교환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툴까지 이제 정의가 됐는데, 이제 이 툴과 모델을 연결해서 하나의 에이전트로 이제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에이전트는 어떻게 만드냐? 랭체인의 에이전트 속에 create agent 객체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 create agent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언어 모델, 에이전트를 이루는 기초 엔진 역할을 하는 모델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앞서 정의한 툴을 툴스 인자 안에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리스트로 이 툴스의 키워드 인자에 대해서 전달을 하면 요 우리가 앞서 작성한 툴을 이제 드디어 요 언어 모델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 툴스에 대해서 리스트다 보니까 하나의
도구만 넣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가 웨더뿐만 아니라 포캐스트 웨더라는 어떤 앞으로의 날씨 정보를 예측해주는 툴을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 리스트에다가 또 담아서 툴스 인자에다가 전달을 하면 이렇게 만든 에이전트 객체는 단순히 지금 날씨 정보를 겟해서 얻어서 답변해주는 기능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날씨 정보를 예측해서 알려주는 에이전트, 날씨 정보 에이전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create agent라는 객체를 가져와서 모델과 그 tools라는 인자를 전달해주면 에이전트 객체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한번 콜앱에서 코드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get weather 다음 툴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에이전트 객체를 만들기 위해 from langchain에 agent 속에서 import create agent 모델 가져오고 이 create agent를 모델을 넣어줍니다. 이 모델은 위에서 아까 이니챗 모델에서 모델 하나 객체 만들었죠. 이 모델을 그대로 첫 번째 인자로 전달해주고 두 번째 인자로 tools에 대해 위에서 만든 요 get weather라는 툴을 리스트에 담아가지고 전달해주면 이제 에이전트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요거를 이제 에이전트에다가 할당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에이전트 객체가 하나 딱 만들어지는데, 자, 요 에이전트 한번 출력해 볼까요? 에이전트를 출력해 보면 자,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그래프와 유사하게 리퀘스트 대신 스타트라는 게 있고 딱 들어오면 모델이 툴에 대해서 호출을 하거나 혹은 호출을 하지 않거나 해서 나온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엔드로 리절트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 에이전트 객체가 드디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 객체가 만들어졌는데 이 에이전트는 도대체 어떻게 실행시키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어 모델을 실행시킬 때 인보크 메서드를 사용했듯이 에이전트도 인보크 메서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인보크 메서드 안에 그냥 바로 문자열을 넣으시면 안 되고 요 딕셔너리 형태로, 그리고 메시지스의 키에 대해서 롤은 유저로, 컨텐트는 우리가 입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아가지고 전송을 해주면 그에 대한 답변을 에이전트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메모리 배울 때 이렇게 롤에 대해서 유저를 선택하면 이 메시지가 뭐가 된다고 했죠? 이게 휴먼 메시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휴먼 메시지가 되죠. 그래서 요 메시지스라는 인자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트로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전달을 하면 서울 날씨 어때요? 라는 질문이 휴먼 메시지로 전달이 되어 여기에 대해서 에이전트가 이제 AI 메시지를 생성해 우리한테 반환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코드 한번 실행시키러 가보죠. 그래서 이렇게 에이전트 속에 인보크 메서드를 실행시킬 거고, 근데 메시지스의 롤에 대한 유저가 서울 날씨 어때요를 질문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리절트를 출력을 한번 해보면, 자, 그러면은 쭉 보면 리절트가 딕셔너리로 만들어졌고 거기에 메시지스라는 키에 대해서 첫 번째 휴먼 메시지가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작성한 대로 서울 날씨 어때요가 자동으로 변환돼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휴먼 메시지 서울 날씨 어때요에 대해서 AI가 답변을 생성하기 위해서 AI 메시지가 만들어졌는데, 흥미로운 부분은 이 AI 메시지의 컨텐트가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쵸? 보통은 서울 날씨 어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AI가 답변을 생성해서 컨텐트에다가 담아서 우리한테 보통은 반환을 해줬죠. 근데 그 값이 비어 있고 대신 그 밑에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툴 컬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툴 컬스에 우리가 만들었던 툴인 get weather가 네임 인자로, 그리고 arguments에 로케이션이 작성되어 있는데 이 로케이션이 뭐냐? 서울입니다. 서울. 그쵸? 신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시지, AI 메시지가 이렇게 하고 딱 끝난 다음에 다시 이번에 툴 메시지가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툴 메시지는 뭐라고 만들어져 있냐? 컨텐트에 서울의 날씨는 맑고 영하 2도입니다 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어디에서 본
글이죠. 요거 우리가 아까 전에 요 툴 getWeather라는 도구를 만들 때 여기에 대한 리턴 값을 어떻게 했냐, f스트링으로 로케이션의 날씨는 맑고 영하 2도입니다 라는 거를 고정된 스태틱한 값으로 리턴을 해주도록 우리가 이 도구, 그때는 함수였죠. 이 함수를 작성을 해줬죠. 그 값에 서울이 담겨서 그대로 툴 메시지가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서울은 여기 AI 메시지에서 로케이션에 대한 값, 서울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전달돼 가지고 툴 메시지가 컨텐트에 담겨 가지고 우리한테 반환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툴 메시지가 끝나고 다시 AI 메시지가 호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AI 메시지가 뭐라고 되어 있냐, 서울은 오늘 맑고 기온은 영하 2도예요. 외출하실 땐 보온에 신경 쓰세요 라고 컨텐트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네, 요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메모리라는 걸 배울 때 이 메시지에 담겨있는, 리스트에 담겨있는 값들이 위에서부터 하나씩 LLM 모델한테 전달이 되고 하나씩 요거 입력을 받아서 그 다음에 AI가 답변을 생성한다고 했습니다. 즉, 요 AI 메시지는 최초 휴먼 메시지, 서울 날씨 어때요? 라는 입력을 첫 번째로 받고, 그 다음에 AI 메시지는 이제 요건 빈 값이니까 아무것도 안 받았겠죠. 세 번째, 툴 메시지, 컨텐트에 있는 툴 메시지, 서울의 날씨는 맑고 영하 2도입니다 라는 게 두 번째 입력으로 LLM 모델한테 전달된 겁니다. 그러면 LLM 모델은 이렇게 서울 날씨 어때요? 서울의 날씨는 맑고 영하 2도예요 라는 요 정보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AI가 답변을 생성해 준 겁니다. 이렇게 서울은 오늘 날씨가 맑고 기온이 2도예요. 그러니까 요 툴 메시지의 정보를 참고해서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답변을 해준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요 리절트에 있는 이 메시지스의 리스트 속에 있는 마지막 메시지, 요 AI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에 있는 컨텐트만 사용자한테 화면에 출력해주면 사용자는 서울 날씨 어때요에 대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출력해 볼까요? 리절트 딕셔너리에 있는 메시지스의 마지막, 이 리스트 마지막에 있는 값, 그러면 요게 이제 AI 메시지겠죠? 요 AI 메시지에 있는 컨텐트를 출력하면 서울은 오늘 맑고 기온이 영하 2도예요. 외출하실 땐 보온에 신경 쓰세요 라는 최종 결과물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에이전트 객체를 만들었고 그 만든 객체에다가 인보크 메서드를 사용해서 에이전트를 실행시켰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나, 그 메시지스를 한번 분석해 보면 메시지스에 휴먼 메시지가 1차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AI 메시지가 호출이 되는데, 왜냐? 휴먼 메시지에 대한 답변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 AI 메시지의 컨텐트가 빈값으로 되어 있고 툴 콜스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툴 콜스에 getWeather 그리고 어규먼트의 로케이션이 자동으로 작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 툴 메시지가 이제 도구가 호출이 됐기 때문에 도구가 고정된 값, 우리가 도구 만들 때 작성했던 리턴 값이 컨텐트에 담겨서 반환이 되고, 최종적으로 AI 메시지는 이 위에 있던 내용들의 컨텐트를 하나씩 입력받아서 최종적으로 답변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키포인트 첫 번째, AI 메시지가 바로 답변을 만든 게 아니라 빈 컨텐트를 만들었다. 그리고 툴콜을 했다 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툴 메시지가 도구가 만든 값이 반환되어 컨텐트에 담겨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AI가 메시지를 생성을 했다. 요게 지금 가장 큰 특징인 거죠, 이 에이전트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두 번째, 요 AI 메시지, 누가 툴을 콜하고 이 툴 콜 안에 있는 getWeather와 이 arguments는 도대체 누가 작성한 걸까요? 개발자일까요? 개발자가 요런 날씨 정보가 들어오면 요렇게 작성해라 라고 개발자가 지금 작성한 건가요?
아니죠. 요거는 바로 AI 모델이 스스로 추론하고 스스로 이 AI 메시지를 툴 이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행동을 한 거죠. 요렇게 지금 사용자가 날씨 정보를 넣었으니까, 질문을 했으니까 지금 나는 바로 답변하지 말고 툴을 컬해야겠다라고 AI 모델이 추론하고 행동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getWeather라는 도구가 일을 하려면 로케이션이라는 이 함수에 대한 입력 파라미터를 내가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 로케이션은 이 사용자의 입력, 서울 날씨 어때요니까 이 서울을 내가 입력 파라미터 로케이션에 대한 밸류로 서울을 전달해야겠다라고 AI 모델이 직접 작성한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AI 객체 속에 있는 AI 모델이 스스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휴먼 메시지가 들어오면 서울 날씨 어때요? 그러면 AI 모델이 추론을 하면서 이거는 getWeather라는 도구를 호출해야겠구만 이라고 생각을 하고 AI 메시지의 툴콜 부분에다가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내부적으로 랭체인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AI 메시지에 만약 컨텐트가 비어있고 툴컬스에 인자가 있으면 이 함수를 실제로 실행시키도록, 이 getWeather라는 함수가 실행되도록 이 랭체인에서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겁니다. 자동으로. 요 if문 같은 걸로 이제 AI 메시지에 컨텐트가 비어 있고 툴콜스에 있는 네임 인자가 이미 우리 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는 툴과 일치하는 툴이 있다면, 이름이 일치하는 툴이 있다면 요 해당하는 툴을 펑션 콜을 하는 거죠. 실행을 시켜야겠다라는 게 자동으로 시스템에 구축이 되어 있고, 그러면 요 getWeather라는 값이 리턴을 해줄 겁니다. 리턴을 해주면 그 리턴 값, 랭체인의 시스템이 요 툴 메시지에 이렇게 담겨서 오는 겁니다. 이것도 랭체인 개발자들이 이렇게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 놓은 거죠. 그러면 이 툴 메시지까지 끝나면 다시 AI가 호출이 돼서 위에서부터 입력된 컨텐트 정보들을 쭉 종합해서 최종 결과물을 우리한테 만들어 준 겁니다. 에이전트가 어떻게 작동하고 이 툴 툴의 도움을 어떻게 받아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 주는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은 1-2장 툴을 좀 더 응용해서, 즉 더 많은 툴들을 만들어서 이 AI 모델한테 전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칙 연산, 즉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요거를 하는 사칙 연산을 해주는 도구를 만들어 줄 겁니다. 각각 하나씩. 그래서 총 4개의 도구를 만들고 이 도구를 LLM과 연결을 한 에이전트를 하나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이 에이전트는 사칙 연산을 위한 에이전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 도구 4개를 만들어서 모델한테 쥐어주는 방법 한번 실습해 볼 거고, 그리고 에이전트가 이 사칙 연산 이 도구를 호출해서 사용하도록 시스템 메시지를 이 에이전트한테 주입을 시켜줄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실습할 때 에이전트라는 게 휴먼 메시지 그리고 AI 메시지가 호출이 됐고, 그 다음에 이 AI 메시지의 컨텐트는 빈 상태에서 툴 컬링을 했죠. 그러면 이제 툴 메시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AI가 호출이 되면서 AI 메시지가 작성이 되었죠. 자, 근데 여기 맨 앞에다가 우리가 시스템 메시지를 전달해 줌으로써 이 AI가 답변을 만들 때, 정확하게는 에이전트가 답변을 만들 때 이 도구들을 사용하도록 역할을 부여해 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도구를 쥐어주는 것과 시스템 메시지를 입력하는 방법 한번 실습을 통해서 배워보죠. 자, 그러면은 먼저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칙 연산하는 도구, 먼저 더하기 하는 도구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덧셈 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툴을 만들려면 함수를 작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손으로 작성해 보죠. 함수는 define, add 정도 이름을 넣어주고 입력 들어오는 값이 있고 리턴하는 값이 있어야 될 겁니다. 리턴하는 값이 있어야 되는데 이 add라는 함수는 뭐가 들어와야 될까요? 예를 들어 2개의 숫자가 들어와야 될 거고, A라는 숫자와 B라는 숫자가 들어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리턴한 값은 이 더한 값이 리턴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리턴 a 플러스 b로 반환을 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번 함수를 작성해주고 2번 이 들어오는 파라미터, 입력 파라미터와 리턴하는 값의 타입을 작성해 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요걸 이제 타입 힌팅을 한다. 힌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입 힌팅 A라는 거는 아마 뭐 플롯이 들어올 수도 있을 거고 우리는 편하게 인트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B도 인트가 들어올 거고 인트와 인트를 더한 두 개 값 A 플러스 B도 인트가 될 거니까 인트는 이렇게 화살표하고 인트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타입 힌팅까지 끝났다면 세 번째 독스트링으로 이 함수 앞으로 도구가 될 이 함수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될 겁니다. 이 도구는 덧셈을 해주는 도구입니다 라는 설명을 해주고 디스크립션 작성해주고 마지막으로 툴 데코레이터 달아주면 요 덧셈 함수가 이제 덧셈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도구를 만들면 어떻게 작성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예시로는 덧셈, 곱셈, 나눗셈만 가지고 왔는데 우리 봤던 것처럼 이렇게 A와 B 입력 받아서 더한 값을 리턴해주고 인트와 인트를 더해서 인트를 반환한다. 그리고 독스트링으로 A와 B의 덧셈 어규멘트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 add 함수, 이 add 도구에 대한 설명을 밑에 작성을 해줬습니다. 곱셈, 나눗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렇게 작성한 도구들을 리스트에 담아서 하나의 변수에다가 할당을 한 다음에 툴스에 대해서 키워드 인자 혹은 위치 인자로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앞에 모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로 툴스 혹은 키워드로 툴스는 여기 할당된 툴스로 전달을 하면 이 create agent 만들어지는 거죠. 에이전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콜앱에서 한번 해보러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콜앱에서 세 개의 도구는 이미 제가 작성을 해놨습니다. add, multiply, divide 이렇게 세 개의 툴 실행시켜주고 그러면 이 tools라는 변수에다가 리스트에 담아서 하나씩 add 그 다음에 multiply 그 다음 마지막으로 divide 나눗셈까지 세 개의 도구를 리스트에다 담아서 tools라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를 만들면 되겠죠. create agent 모델 그리고 툴 이렇게 전달을 해서 하나의 에이전트 객체에다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에이전트 실행시켜주고 이 에이전트에다가 42 더하기 3 곱하기 23은 뭔가요?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 리졸트를 한번 출력해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보면은 처음에 휴먼 메시지가 우리가 입력했던 이 컨텐츠에 있는 휴먼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이 됐고 그 다음 AI 메시지가 생성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툴을 호출하지 않고 바로 AI 모델이 컨텐츠에다가 그 계산한 값을 이렇게 쭉 작성해 줬습니다. 111이라고. 자, 요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그리고 요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툴을 호출해서 답변을 만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먼저 요렇게 우리가 AI 메시지가 바로 만들어진 이유는 AI라는 모델이 이 AI라는 게 언어 모델이 확률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GPT 모델은 굉장히 깊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씩 단어를 선택해 가면서 우리한테 답변을 최종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입력 들어온 값, 요 42 더하기 3 곱하기 23은 뭔가요? 라는 요 입력 다음에 올 법한 단어들을 언어 모델이 하나씩 선택해 가면서 답변을 만들죠. 근데 이번 경우에는 AI가 툴 도움 받지 않고 본인이 직접 사칙 연산을 해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직접 계산한 결과를 컨텐츠에 담아가지고 리턴을 해준 겁니다. 즉
확률에 따라서 어떨 때는 자기가 직접 컨텐트를 작성할 때가 있고, 확률에 따라서 어떨 때는 툴 컬링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툴 컬링을.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날씨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날씨 관련 질문이 들어왔을 땐 툴 컬링을 한 거고, 지금 이 사칙 연산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 때는 툴 컬링을 AI가 하지 않고 컨텐트를 그냥 바로 자기가 작성을 해버린 거죠. 확률에 의거해서. 왜냐? 이 AI 모델이 스스로 추론을 한다고 했는데, 이 추론 결과 내가 굳이 툴 컬링을 안 해도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작업해도 되겠구나라고 추론한 결과 그냥 자기가 직접 작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이 서비스, 에이전트 서비스가 반드시 툴을 컬링한 다음에, 툴을 부른 다음에 그 부른 결과에 기반해서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우리는 시스템 메시지에다가 IN 주입을 시켜주면 됩니다. 뭐라고 하면 되냐? 너는 AI 모델아, 너는 사용자 질문이 들어왔을 때 만약 사칙 연산 관련 질문이 들어왔을 때 반드시 툴의 도움을 받아, 도구를 반드시 호출해서 그 계산한 값을 리턴 받아서 너가 답변을 만들어. 너가 임의로 그냥 답변 만들지 마라고 시스템 메시지에다가 작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한번 시스템 메시지를 에이전트에다가 구축하는 방법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크리에이트 에이전트로 우리가 에이전트 객체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세 번째 키워드 인자로 시스템 프롬프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크리에이트 에이전트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가까이 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크리에이트 에이전트의 필수 인자 모델이 있고 툴스가 있죠. 그 다음에 시스템 프롬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스트링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해주면 자동으로 시스템 프롬프트가 들어가지는 거죠. 혹은 시스템 메시지 객체를 직접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프롬프트 한번 작성해 보면, 시스템 프롬프트는 당신은 유능한 수학 선생님입니다. 사칙 연산 요청 시 모든 단계에서 툴의 도움을 받으시오. 이렇게. 혹은 툴을 이용하시오. 이렇게 시스템 프롬프트, 시스템 메시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 프롬프트가 주입된 에이전트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에이전트 하나 객체 만들고 다시 똑같은 프롬프트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입력을 실행을 시킨 다음에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리절트 그대로 그냥 출력해 보면, 자, 이번엔 굉장히 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든 결과물 쭉 보면 먼저 휴먼 메시지로 우리가 입력했던 프롬프트가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AI 메시지가 호출이 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컨텐트가 비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어 있는 대신 툴 콜스에 멀티플라이가 먼저 호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칙 연산할 때 곱하기가 먼저 하죠. 덧셈보다 곱하기가 있으면 곱하기를 먼저 하니까 요 3이라는 숫자랑 23이라는 숫자, 요거를 각각 A와 B에 대해서 전달을 한 겁니다. 어디에? 멀티플라이 툴에다가. 그러면 이 툴 메시지는 어떤 툴이 만든 메시지죠? 이거는 멀티플라이, 곱셈을 해주는 툴이 요 3 곱하기 23을 한 값, 그 값을 컨텐트에 담아가지고 리턴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AI 메시지가 호출이 된 겁니다. 왜냐? 툴 메시지가 끝났으니까. 요렇게 툴 메시지가 끝나면 AI가 다시 호출이 되도록 랭체인 개발자들이 프로그래밍을 해놨죠. 그런데 이제 또다시 AI 메시지에 언어 모델이 컨텐트를 비워놨습니다. 왜냐? 툴 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음 업무인 add, 더하기를 위해서 호출을 하고, 이 add를 위한 두 개의 인자 A와 B가 필요한데, A는 요 42를 가져오고 B는 앞에 곱하기 툴이 만들어준 이 69를 가지고 B에다가 AI가 스스로 할당을 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발자가 한 게 아니라 모델이 스스로 이렇게 입력 파라미터를, 어규먼트를 자기가 직접 작성한 거죠. add 도구 호출을 위해서.
그러면 이 add 툴 도구가 다시 또 호출이 되고 이 두 개를 더한 값 42와 69를 더한 값이 컨텐트에 담겨서 그 정보가 컨텐트에 담겨서 반환이 됩니다. 그럼 다시 또 툴 메시지가 호출이 끝났으니까 프로그래밍대로 AI가 다시 호출이 되고 이제 요 결과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111입니다 라는 결과를 AI가 우리한테 반환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용자는 요 과정, 툴 메시지 이런 것들은 볼 필요가 없으니까 마지막에 담긴 AI 메시지에 있는 컨텐트만 화면에다가 출력해주면 되죠.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툴들을 정의를 하고 이 툴 리스트에다가 담아서 툴스라고 전달을 하면 AI가 다양한 도구를 스스로 생각해서 호출을 하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시스템 메시지를 입력하면 그 메시지에 따라서 개발자가 에이전트를 어떻게 작동하도록 역할을 준다던가 어떻게 작업을 해라 라는 지시를 시스템에다가 메시지에다가 담아서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내려가 보면 제가 이 위에 메시지를 조금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건데 이렇게 휴먼 메시지와 AI 메시지, 툴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면서 AI가 스스로 이 입력에 대해서는 최적의 값을 찾기 위해 그 값을 찾기 위해 스스로 호출해 가면서 반복해 가면서 작업을 하고 최종 결과물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개발자는 그럼 최종적으로 리절트에 이 딕셔너리 안에 있는 메시지스의 마지막에 있는 AI 메시지의 컨텐트만 출력해주면 111이다. 요게 이제 화면에 출력되면 되겠죠. 자, 이제 좀 에이전트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챗GPT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뭐 100만 원대 노트북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챗GPT 사이트 사용해 보시면 이런 게 반짝반짝 빛나죠. 그러면서 LLM 모델이 언어 모델이 바로 답변하는 게 아니라 웹 찾아보는 중, 그래서 노트북 쿠팡에서 찾아보는 중이라고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툴이 호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툴을 호출하는 주체가 누구죠? 요 챗GPT에 탑재되어 있는 GPT 현재 기준 5 모델이 스스로 요 쿠팡의 노트북을 찾아보는 툴, 어떤 웹 검색 툴 같은 게 아마 내장되어 있을 거고 이 웹 검색 툴을 챗GPT 사이트에 있는 GPT-5가 호출해가지고 정보를 찾아서 우리한테 찾고 답변을 해서 100만 원대 노트북을 추천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찾을 때 어규먼트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100만 원대 노트북 쿠팡 이런 식으로 인자를 입력해서 AI 모델이 툴을 호출하고 툴이 호출한 결과에 기반해서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답변을 만들어준다. 이런 시스템이 이미 챗GPT에 구현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는 조금 더 발전시킨 응용 2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응용 2에서는 뭘 해볼 거냐면 우리가 날씨 정보를 찾아주는 툴 만들 때 고정된 리턴 값을 반환해 줬습니다. 로케이션에 대해서 날씨는 지금 맑고 영하 2도입니다 라는 어떤 고정된 리턴 값을 지금 반환하는 툴이었는데 요게 아니라 실제 API를 연결해서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검색해 우리한테 답변을 만들어주는 정말 살아있는 프로덕트 단의 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API를 사용해서 툴을 만듦으로써 더 강력한 에이전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만들어 볼 건 뭐냐면 알라딘이라고 아시나요? 예스24나 알라딘 이런 전자책 혹은 책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에서 지금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탑10이 뭔지 검색해주는 에이전트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단순히 일반적인 모델만 우리가 인보크를 시켰을 때는 당연히 8월 달의 데이터까지밖에 학습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 베스트셀러에 대해서 물어보면 실시간 데이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회피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라딘의 API를 사용해서 실제 지금 알라딘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베스트셀러 탑10 도서들을 참고해서 답변을 만들어주는 에이전트를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에이전트를 구축하기 위해선 오픈 AI 때도 그렇고 랭스미스 지난 강의 때도 마찬가지지만 API 키를 발급받아야겠죠. 그 다음에 API 키를 연결해서 하나의 함수 베스트셀러 탑10을
찾아주는 함수, 이게 나중에 도구가 될 함수를 작성한 다음에 이 함수를 도구화시키고 얘를 에이전트에 만들어주면 이제 AI 모델이 필요시 사용자가 알라딘의 베스트셀러를 관련 질문을 했을 때 이 함수에 기반해서 검색을 한 다음에 우리한테 답변을 해주는 그런 도서 검색, 베스트셀러 검색해주는 에이전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API 키를 발급받고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를 찾아주는 함수 작성한 다음에 에이전트를 만드는 방법, 제가 지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멈추고 한번 실제 개별적으로 에이전트를 한번 실제로 직접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만들어 보셨을까요? 제가 그 API 키를 발급받는 그 공식 문서 링크 여기에다가 남겨놨는데 같이 한번 들어가 보죠. 링크에 이렇게 들어가면 API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API 키 발급받는 URL 지금 밑에 있는데 여기 한번 클릭해 보시면 먼저 회원가입부터 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이 완료가 된 다음에 다시 요 링크를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API 키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URL을 등록해 주셔야 되는데, 등록하는 URL은 지금 실존하지 않는 사이트로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bloomai.com 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API 키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API 키를 보관을 해 놓으셨다가 이제 API를 활용해서 도서 정보 혹은 베스트셀러 정보를 얻기 위한 코드 작성 방법은 여기 오픈AI 이용 매뉴얼 들어가 보시면 작성법, 어떻게 리퀘스트를 해야 되는지 쭉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코드 여러분들이 직접 다 샘플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하셔도 되는데, 요 내용 기반으로 쭉 다 복사하신 다음에 제미나이나 챗GPT한테 물어봐서 나 베스트셀러 10권 반환해주는, 스트링으로 반환해주는 파이썬 함수 하나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요청하면 요즘에 굉장히 AI가 잘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 때도 말씀드렸듯 AI를 잘 활용할 줄 아는 그런 개발자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 내용 복사해가지고 제미나이 한번 들어가 보죠. 상황을 알려주고 아래는 알라딘 API 관련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기반으로 알라딘의 베스트셀러 탑 10에 대한 정보를 반환하는 파이썬 함수를 작성해 주세요. 타입 힌팅도 작성하시오.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 얘기하고 복사한 내용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엔터 클릭하면 그 공식 문서 기반으로 쭉 빠르게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라딘 베스트셀러 탑 10에 대해서 API 키를 입력받아 가지고 리스트로 쭉 반환을 해주는 이런 코드를 바로 만들어 주죠. 그래서 이 코드를 제가 조금 변환시킨 게 여러분들이 지금 콜앱 환경에 있는 요 세 번째 코드입니다. fetch 알라딘 베스트셀러 탑 10 그래서 in 제가 고정된 gat을 여러분들이 요 API 키만 수정하면 될 정도로 이렇게 TTB 키에다가 여러분들 발급받은 API 키 대체해 주시면 바로 베스트셀러 10권에 대한 정보를 반환해주는 랭체인 기반 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발급받은 요 인증키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가 대체를 한 다음에 이 알라딘 베스트셀러 탑 10 조회해주는 툴 실행시켜주고, 이렇게 툴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에이전트 객체 만들면 되겠죠. create 에이전트 안에 모델과 툴스를 넣으면 되는데, 툴스는 하나만 넣겠습니다. fetch 알라딘 베스트셀러 탑 10 요 도구를 안에다가 넣어주면 이제 비로소 하나의 에이전트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행시켜 주시고 이 에이전트한테 현재 알라딘에서 베스트셀러 탑 10이 뭐야?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답변이 만들어졌는데 리스폰스 한번 출력해보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메시지로 휴먼 메시지에 현재 알라딘 베스트셀러 탑 10이 뭐야? 라고 질문을 했고 AI가 컨텐츠 생성 없이 바로 툴을 컬링합니다. 그래서 fetch 알라딘 베스트셀러 탑 10 툴을 fetch를 하고 아규멘트는 지금 빈 값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툴을 만들 때 입력한 파라미터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 다음에 이 툴 메시지가 검색한 결과 지금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요게 지금 촬영하는 기점으로 베스트셀러 탑 10 안에 첫 번째 책인가 보네요. 그래서 그 반환한 값을 툴 메시지에 담아서 쭉 리턴을 해줬고, 요걸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AI가 답변을 만든 겁니다. 다음이 지금 알라딘 베스트셀러 탑 10입니다 라고 하면서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라는 쭉 내용을 답변을 우리한테 해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쭉 내려가서 최종적으로 리스폰스에 있는 딕셔너리에 있는 메시지스의 마지막 있는 컨텐트만 출력을 해주면, 지금 오타네요. 메시지스에 출력을 해주면 이렇게 AI가 그 툴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 베스트셀러 탑 10 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알라딘에 한번 들어가서 베스트셀러 여기 있는데 보면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나 올리브에게가 두 번째 책인데, 마찬가지로 보면 나나 올리브에게 저자 루리, 출판사 문학동네인데 보면 루리 그리고 문학동네의 책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외부 API의 도움을 받아서 LLM이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답변까지도 해주는 에이전트 구축하는 능력을 이제 갖추게 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장 메모리 한번 들어가 보죠. 메모리는 이전 강의, 랭체인 강의에서 우리가 메모리를 잠깐 배웠습니다. 그때는 과거 대화 맥락을 고려해서 AI가 답변을 생성하는, 텍스트를 생성하는 메모리를 구현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에이전트도 대화 맥락 혹은 사용자의 상황 같은 거를 고려해서 툴이 호출되고 그리고 작업을 하는 에이전트를 구축할 때 필요한 게 바로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행지 추천해주는 에이전트를 우리가 구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용자가 예를 들어 이전에 시스템에다가 입력할 때 혹은 채팅을 할 때 나는 20대고 한정된 예산으로 배낭여행, 유럽 배낭여행을 가겠다. 이런 식으로 채팅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혹은 어떤 애플리케이션에다가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20대가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유럽 여행을 갈 때 갈 법한 여행지를 추천해 주거나 음식점을 추천해 줘야겠죠. 근데 요 대화 맥락, 그 정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치 60대가 갈 법한 혹은 굉장히 비싼 여행지를 추천해 주면 사용자의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에이전트에서 메모리를 구현하는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이 에이전트에서의 메모리는 총 두 가지의 종류가 있고 숏텀 메모리와 롱텀 메모리가 있습니다. 숏텀 메모리는 단기 메모리, 롱텀 메모리는 장기 메모리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이 롱텀 메모리 같은 경우는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스토어라는 개념도 알아야 되고, 이 스토어 개념을 알려면 런타임이라는 개념도 좀 알아야 돼가지고 이 개념은 이제 다음 강의 제 4강 에이전트 어드밴스드 과정에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숏텀 메모리, 단기 메모리를 에이전트에다가 어떻게 주입하는지 정도만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숏텀과 롱텀의 차이가 뭐냐? 예를 들어 숏텀은 우리가 채팅을 할 때, 이렇게 채팅을 챗GPT에서 할 때 이 대화 세션에서 하는 대화를 AI가 기억했다가 답변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여기 채팅에서 처음에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입니다 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제이님, 반갑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AI가 답변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라고 하면 당신은 제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 대화 세션, 지금 일어나는 이 대화에서 내가 했던 대화를 이렇게 기억했다가 응대해주는 요런 거를 이제 단기 메모리라고 합니다. 즉 요 스레드, 요 대화 세션에서 일어난 대화만 기억했다가 답변을 해주는 거, 이런 거를 단기 메모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챗GPT 사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개인 맞춤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내 닉네임이라든가 내 직업, 그리고 나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입력해 놓으면 이런 대화 세션 단 하나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챗GPT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화에서 요걸 참고해 가지고 AI가 답변을 해주죠. 예를 들어 처음 대화 세션을 하나 열어서 내가 이름이 뭐라고 했죠? 혹은 내 직업이 뭐라고 했죠? 라고 물어보면 여기 장기 메모리에 있는
요 개인 맞춤 설정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당신은 J입니다. 당신은 인공지능을 강의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대화 세션을 넘나들면서 답변을 해주는 게 바로 장기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챗GPT의 개인 맞춤 설정과 같이 대화 세션을 넘나드는 기억을 제공하는 롱텀 메모리, 장기 메모리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워보고 에이전트를 이 대화 세션에서만 기억하는 단기 메모리를 한번 배워볼 거고, 이 단기 메모리는 체크 포인터라는 걸 사용해서 저장 그 메모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 저장하는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에이전트로 에이전트 객체를 만들었고, 이때 여러분들이 모델과 툴스 혹은 시스템 프롬프트를 입력했었죠. 그때 인자로 키워드 인자로 체크 포인터를 입력해 주시면 이제 이 에이전트, 이렇게 만들어진 에이전트 객체는 하나의 저장소 기능이 첨가된 에이전트 객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체크 포인터에 인메모리 세이버라고 해가지고 랭그래프에 있는 인메모리 세이버를 가져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콜앱 환경에서 만약에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 콜앱 환경에서 메모리, 인메모리 상태로 잠깐 이 세션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한 대화는 모두 다 기억하는 그런 단기 메모리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인메모리를 그냥 가져다가 체크 포인터에다가 할당만 해주면 자동으로 저장을 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에이전트 객체를 만든 다음에 좀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건 인보크를 시킬 때입니다. 인보크를 시킬 때 대화 세션이 지금 대화가 일어나는 요 대화가 지금 어떤 세션인지, 그 대화 세션 스레드가 뭔지 아이디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보크 할 때 메시지스라는 키에 대해서 이렇게 리스트로 우리가 입력 프롬프트를 전달하는 것처럼 configurable이라는 키에 대해서 딕셔너리로 스레드 아이디에 대한 고유값 1 혹은 a 스레드 1 이런 식으로 하나의 스레드 아이디를 지정해 가지고 넘겨주면 이 스레드 아이디가 1에 대해서 일어나는 모든 대화를 다 단기적으로 기억하고 있다가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코드로 한번 실행시켜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콜앱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콜앱의 메모리로 왔고, 여기서 이제 에이전트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툴은 지금 빈 툴 하나 그냥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전트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create 에이전트 안에 처음에 인자인 모델은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오고, 툴스도 그냥 그대로 빈 툴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단기 메모리 기능이 지원되는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선 체크 포인터 설정해 줘야 되는데, 이때 인메모리 세이버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랭그래프의 체크 포인트의 메모리 속에 있고 인메모리 세이버를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코드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인메모리 세이버를 그대로 전달을 해주면 이제 단기 메모리 기능을 지원해주는 에이전트 객체가 하나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에이전트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인보크를 시킬 때 첫 번째 입력 프롬프트를 전달하기 위해서 메시지스에 대해서 리스트로 전달해야 되고, 다시 또 안에 딕셔너리로 롤은 유저 혹은 휴먼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컨텐트는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저는 블룸 AI의 J입니다. 이렇게 입력 프롬프트 작성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메모리 스레드 아이디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configurable 키로 작성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value로 다시 또 딕셔너리에 대해서 키가 스레드 아이디, value가 의미의 값, 예를 들어 1 혹은 스레드 아이디 1 스레드 1 이렇게 지정을 해주죠. 그렇게 해서 에이전트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A가 들어가면 안 되네요. 네, 이렇게 첫 번째 대화 세션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리스폰스가 왔는데 이 리스폰스 먼저 한번 출력해 볼까요? 리스폰스 한번 출력해 보면 안녕하세요, 저는 블룸 AI의 J입니다. 그러니까 휴먼 메시지로 들어갔고, 거기에 대한 대응
대답이 AI 메시지에 반갑습니다. 이렇게 쭉 답변이 왔습니다. 마지막 그러면 리스폰스의 메시지스 키에 접근해서 마지막에 있는 컨텐츠를 출력하면 이렇게 답변이 오겠죠. 자, 그 다음에 대화를 정말 기억하고 있는지 제 이름이 뭐라고 했죠? 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 이 메시지스랑 configurable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여기 에이전트에다 인보크를 시킬 때 붙여넣기 해서 여기 컨텐트만 제 이름이 뭐라고 했죠?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레드 아이디는 그대로 1번, 스레드 1번으로 유지를 해줘야 되죠. 만약에 이게 바뀌면 요게 앞에 했던 대화랑 다른 스레드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면 한번 리스폰스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시켜보고 리스폰스를 출력해 보면 네, J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앞에 했던 그 대화 요걸 기억했다가 답변을 우리한테 해준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 만약에 아이디가 바뀐다면 아이디를 스레드 아이디 1이 아니라 스레드 아이디 2 이런 식으로 바꿨다면 그러면은 이렇게 죄송하지만 이 대화에서는 당신의 이름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왜냐? 스레드 아이디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스레드 아이디 1번으로 돌아가 가지고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AI한테 다시 한번 물어본 다음에 그 대화했던 맥락을 쭉 다 출력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나눴죠? 라고 한 다음에 스레드 아이디를 1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스레드를 이어가면 이렇게 지금 리스폰스가 왔고 지금까지 있었던 메시지스를 다 출력을 해보면 첫 번째,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블룸 AI의 J입니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입력했던 내용 그리고 AI의 답변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죠? J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얘기 나눴죠? 라는 방금 제가 입력한 것이 다시 메시지 다음으로 들어가고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리스폰스를 한번 출력해보면 이렇게 쭉 먼저 휴먼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AI 메시지가 들어가고 다시 휴먼 메시지에 이렇게 제 이름이 뭐라고 했죠? AI 메시지가 답변을 J라고 했습니다. 다시 휴먼 메시지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 나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메시지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 리스트 안에 하나씩 대화가 쌓이고 이 대화가 쭉 하나씩 참고해서 그 다음 답변이 AI가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쉽게 체크 포인터에다가 랭그래프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메모리 가져다가 작성하면 되고 이때 스레드 아이디만 잘 유지를 시켜주면 된다. 스레드 아이디가 바뀌면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화 스레드가 생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참고로 이 스레드라는 게 이렇게 실타래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 트위터 지금은 이제 X인데 이 트위터에다가 글 하나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글 작성하고 또 글 작성하고 이럴 때 X에서는 이걸 스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타래를 이렇게 하나씩 엮어가지고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데 만약에 이렇게 아이디가 바뀌면 새로운 스레드, 새로운 실타래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 에이전트에서의 메모리는 숏텀 메모리도 있고 롱텀도 있는데 이 롱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어드밴스드 에이전트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미들웨어 대망의 미들웨어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 미들웨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빌트인 된 걸 쓸 때까지는요. 무슨 말이냐면 이 미들웨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면은 굉장히 고도화된 에이전트를 이제 구현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결과물 먼저 보여드리면 기존에 우리가 이번 시간까지만 해도 이렇게 기초적인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모델이 풀 콜링 해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만드는 기초적인 수준의 에이전트를 구축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미들웨어를 배우는 순간 이렇게 오른쪽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섬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 예시로 들었듯이 사용자가 좀 불건전한 입력, 예를 들어 교육용 에이전트라고 했는데 사용자가 그냥 답 다 알려주세요 혹은 개인정보가 담긴 정보, 예를 들어 제 주민번호는 뭡니다 라는 요청을 딱 입력을 하면 그 개인정보, 주민번호가 LLM 모델한테 들어가면 개인정보가 이제 유출이 되겠죠. LLM 모델이 학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럴 때 IM 미연에 여기서 주민번호를 감지해 가지고
IN 애초에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개인정보를 넣으셨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감지해서 막거나, 혹은 이렇게 정보, 개인정보가 담긴 거를 마스킹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9303 이런 식으로 주민번호가 쭉 간다고 했을 때 앞에 주민번호는 그대로 두고 뒤에 번호는 마스킹 처리를 합니다. 뭐 땡땡땡땡으로. 그러면은 그 주민번호가, 마스킹 처리된 주민번호가 AI 모델한테 전달돼서 그걸 기반으로 AI 모델은 답변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한 에이전트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에이전트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내부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거나 섬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나 어떤 툴을 선택하게 할 건지, 그리고 답변을 만들 때 이제 다음 장에서 배울 출력 포맷을 수정하거나 어떤 컨트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니터링이나 컨트롤하는 능력, 그리고 수정하는 능력을 기반으로 가드레일 같은 거를 구현할 수 있다. 즉 개인정보를 사용자가 입력했을 때 이걸 인식하고 이걸 마스킹 처리를 한다던가, 프롬프트 인젝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에이전트 서비스를 실제로 이제 배포까지 하게 되면 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프롬프트 인젝션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야, 지금 이 에이전트 서비스가 어떻게 지금 작동되어 있는지 아키텍처를 다 분석해줘. 혹은 그 개발자가 시스템 메시지를 입력을 해놨을 경우 이 사용자가 지금 너의 시스템 메시지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나한테 얘기해. 안에 내부적인 로직을 해킹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프롬프트로 내부 정보를 빼내거나 혹은 해킹하려는 시도를 프롬프트 인젝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인젝션, 공격이 들어왔을 때 IN 애초에 여기서 방어를 해버리는 기술을 이렇게 가드레일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고, 이런 컨트롤을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가드레일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선 여기 미들웨어를 여러분들이 구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랭체인에선 미들웨어를 두 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빌트인 미들웨어, 즉 랭체인에 통합되어 있는 이미 구현된 미들웨어가 있고, 커스텀 미들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빌트인 미들웨어만 일단 구현을 해보고, 마찬가지로 커스텀 미들웨어는 롱텀 메모리와 함께 다음 시간에 어드밴스드 과정에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3-2 빌트인 미들웨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랭체인 공식 문서에서 랭체인에 빌트인된 이미 설치된 미들웨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여기 출처 들어가서 한번 어떤 빌트인된 미들웨어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랭체인의 공식 문서에 미들웨어들이 쭉 있는데 어떻게 작성하냐? 크리에이트 에이전트의 모델과 툴스 입력할 때 미들웨어를 넣으면 되고, 그때 랭체인의 에이전트의 미들웨어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양한 미들웨어들을 이렇게 가져다가 미들웨어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빌트인 미들웨어 왼쪽에서 보면 Summarization, Human in the Loop, Tool Call Limit, 다양한 미들웨어들이 있습니다. 쭉 보시면 에이전트로 대화했던 거를 자동으로 요약해주는 Summarization도 있고, AI한테 중간에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Human in the Loop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개인정보를 탐지해서 이걸 마스킹하거나 아니면 블록을 해주는 PII, Detection 미들웨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업무를 할 때 AI가 스스로 투두 리스트를 작성해서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작업을 해주는 투두 리스트도 있고, 그리고 에뮬레이터라고 해서 LLM이 그 툴을 흉내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한번 먼저 보면, 여러분들이 툴을 만들 때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프로토타입인 경우로 일단 만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툴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LLM 언어 모델이 이 툴이 어떻게 작동할 거다라고 대략적으로 흉내를 냅니다. 흉내. 그래서 리턴한 값을 대략적으로 LLM이 대신 생성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에뮬레이터는 랭체인의 에이전트의 미들웨어에서 LLM 툴 에뮬레이터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흉내를 내줄 그 리턴 값을 만들어줄, 생성해줄 모델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 가지 툴 중 특정 툴만 내가 에뮬레이터로 흉내를 내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은 툴스 인자에다가 내가 원하는 값, 예를 들어 get weather를 흉내냈으면 좋겠다. 그럼 그 도구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콜앱에서 활용해 보죠. 콜앱에 지금 미들웨어에 빌트인 미들웨어가 있고 LLM 툴 에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메일을 전송해주는 툴 하나를 만들어 놨고 이메일을 읽어주는 도구까지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그 내부적인 툴 안에 로직은 제가 구현해 놓진 않았죠. 실제로 뭐 G메일을 전송해주는 로직은 작성되어 있지 않고 이메일을 API를 활용해서 G메일의 이메일을 읽어주는 그런 로직도 작동되진 않습니다. 근데 그냥 대략적으로 어떤 도구인지 설명해주는 글과 리턴 메시지 이렇게 작성을 해놨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드 이메일 툴도 어떤 도구인지 그리고 리턴 값이 뭔지 이런 식으로 제가 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도구를 만들어 준 상태에서 에이전트 객체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모델과 툴스 이렇게 두 개를 입력해 주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에뮬레이터를 작성해 줌으로써 미들웨어로 넣어 줌으로써 요 툴들이 만들 법한 결과물을 AI가 생성해 주도록 흉내내도록 설정해 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모듈 가져오기 위해서 from 랭체인의 에이전트 있는 미들웨어에서 import LLM 툴 이뮬레이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고 온 미들웨어를 미들웨어에다가 리스트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툴 이뮬레이터를 넣어주시고, 디폴트하게 생성해주는 모델은 여기 마우스 가까이 대시면 엔트로픽 모델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픈 AI API가 있으니까, API 키가 있으니까 이 모델은 GPT-5 나노로 이 툴을 흉내내도록 하겠다라고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정 툴만 설정하고 싶으면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쭉 보면 LLM 툴 에뮬레이터의 모델뿐만 아니라 툴스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두 개 모두 다, 이 두 개 도구 모두 다 흉내를 내도록 그냥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객체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에이전트를 이제 인보크를 시킬 건데, 최근 온 메일 확인하고 알아서 답장해 줘 라고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우리가 비록 위에서 툴을 로직을 실제로 구현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이 툴을 LLM 모델이 흉내내면서 작업을 해주는지,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44초가 걸려서 작업이 끝났는데 한번 최종 결과물부터 한번 프린트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메시지의 마지막 메시지 컨텐츠를 출력해 보면 초안들 마련했습니다. 보내기 전에 확인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했는데, 한번 리스폰스 출력해 보죠. 그러면은 먼저 메시지의 휴먼 메시지로 최근 온 메일 확인하고 알아서 답장해 줘 라는 우리가 작성한 입력한 메시지가 휴먼 메시지에 들어가고 AI 메시지가 호출이 됐습니다. 근데 툴을 호출하기 위해서 컨텐츠는 비워놓고 툴 콜을 했는데 그 툴 콜을 리드 이메일을 먼저 했네요. AI가. 왜냐? 이메일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툴 콜이 됐기 때문에 이 툴 메시지가 응답이 됐는데, 이 컨텐츠 from 알렉스 킴으로부터 메시지가 쭉 온 겁니다. 그러면 요 컨텐츠 요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냐? 진짜 툴이 실제로 이메일을 조회해서 이렇게 툴 메시지에다가 응답을 한 거냐? 그게 아니라 요거는 우리가 여기 미들웨어에다가 설정해 놓은 요 GPT-5 나노 모델이 요 툴 리드 이메일 툴을 흉내내 가지고 요 툴이 응답할 만한 이 리턴 값을 자기가 직접 그냥 생성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 툴 메시지에 대한 컨텐츠를 AI가 다시 읽고서 이제 답변을 한 겁니다. 이 메일들에 대해서 답장하도록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쭉 작성을 해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작성한 내용, 응답한 내용 보면은 알렉스 킴한테 메일을 보낸 겁니다. 왜냐? 이 툴이 만든 메시지에서 알렉스 킴이 나한테 메일을 보냈기 때문이죠. 그리고 from HR department, 그러니까 인사처에서 어떤 메일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AI가 만든 가상의 툴 메시지에 대해서 AI가 또 답변을 본인이 만든 겁니다. 꽤 재밌죠? 이렇게 툴 호출이 불가능하거나 아직 구현되지 않았거나, 혹은 이 툴이 호출되기 위해서 너무 비싼 경우, API 호출을 통해서 작동하는 툴이라고 했을 때 뭐 API 툴 호출이 좀 비싸다, 그럴 때는 이런 이뮬레이터로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조율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같이 해볼 미들웨어는 투두 리스트입니다. 투두 리스트는 복잡한 업무를 요청할 때 AI가 스스로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투두 리스트에 따라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업무를 하도록 할 때 투두 리스트를 사용합니다. 사용법은
이렇게 투두 리스트 미들웨어 마찬가지로 여기 미들웨어에서 가져오고 미들웨어에다가 이렇게 투두 리스트 미들웨어 인자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코드로 한번 실행시켜 보죠. 투두 리스트 보시면 메시지 이거 그대로 다시 실행 안 시켜도 되겠죠? 이미 앞에 있으니까 그대로 쓸 거고 LLM 이뮬레이터 그냥 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투두 리스트 미들웨어를 작성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모듈을 먼저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투두 리스트 미들웨어 가져오고 요거를 미들웨어에다가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딱 넣어도 어떻게 성능이 바뀌는지 한번 에이전트 객체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작업을 시켜 보겠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업무 온 메일을 다 확인한 다음에 나한테서 요약해서 보고해. 그런 다음에 답장 메시지를 작성하고 회신을 보내줘.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냈는지 보고하고 와 같은 좀 더 복잡한 문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일을 해야겠죠. 메일을 확인하고 나한테 요약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답장을 작성한 다음에 회신을 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냈는지 최종 보고를 하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야 될 업무들이 많은 지금 요청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고 네,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무려 1분이 넘는 시간 동안 작업을 했는데 먼저 결과물부터 볼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1번 온 메일 요약, 2번 회신 작성, 3번 회신 보내기, 4번 최종 보고 이렇게 해서 다음 단계 제안까지 쭉 작업을 했는데 어떻게 작업했는지 리졸트 한번 출력해 보죠. 출력해 보면 굉장히 깁니다. 쭉 보면 첫 번째 휴먼 메시지로 우리가 질문한 거 입력한 걸 쭉 입력 받았고 AI 메시지가 툴 콜을 합니다. 근데 툴 콜을 뭘 했냐면 write to this라는 툴을 콜했습니다. 이 write to this 우리가 작성했나요? 작성 안 했죠. 작성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to-do list middleware를 넣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콜이 된 거고 write to do가 작동이 되면서 어규먼트의 to-do스에 쭉 콘텐츠에 뭐가 작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넘긴 그 휴먼 메시지에 있는 컨텐츠를 기반으로 AI가 스스로 to-do 리스트를 작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툴 콜이 됐으니까 이 write to do가 이제 실행을 되면서 메시지에다가 리턴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to-do 메시지 리턴 값을 보면 이렇게 딕셔너리로 to-do스에 컨텐트 쭉 작성을 해줬습니다. 해야 할 일들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AI 메시지가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 AI 메시지는 마찬가지로 또 컨텐트가 비어있고 다시 툴콜을 하겠죠. 그래서 툴콜 된 내용 보면 여기입니다. AI 메시지에 컨텐트가 되어 있고 툴콜 한 거 보면은 우리가 작성해 나왔던 리드 이메일 툴스가 호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규먼트는 10개, 리밋은 10개로 작성되어 있고 그럼 또 다시 이 리드 이메일 툴이 작성한 반환 값이 툴 메시지의 컨텐트에 담겨 있습니다. 이 컨텐트 리나 박 이 사람이 작성한 이 이메일 요거 누가 작성했을까요? 바로 툴 에뮬레이터 아까 전에 우리가 미들웨어에 넣어줬던 그 툴 이뮬레이터가 작성해준 가상의 데이터인 겁니다. 그러면 요게 이메일 조회 업무 하나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 다시 AI 메시지가 다시 또 호출이 되고 AI 메시지가 이번엔 뭘 콜했냐? to-do 툴 콜을 보면은 여기 write to do를 또 다시 이제 호출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가독성을 위해서 제가 좀 이걸 정리해 놨는데 한번 보시면 휴먼 메시지로 처음에 입력이 들어오고 AI 메시지에서 툴 콜을 했습니다. 그럼 그 툴 콜을 할 때 write to do스가 호출이 되고 이 도구가 호출이 되고 그때 어규먼트로 to do스를 쭉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스텝 1 최신 메일 확인하고 스텝 2 주로 포인트를 요약하고 스텝 3 답장 작성하고 스텝 4 답장을 발송하고 마지막 스텝 5 발송 보고서를 작성하라 라고 이렇게 쭉 할 일을 적고 각각의 단계 각각의 스텝에서 스테이터스를 작성해 놓습니다. in progress, pending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야 할 일 그리고 아직 보류 중인 업무 이런 식으로 각 스텝별로 스테이터스까지 AI가 스스로 투두 리스트를 이렇게 작성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응답으로 도구의 응답이 리턴이 옵니다. 리턴 온 걸 보면 스테이터스 오케이 상태는 오케이가 됐고 메시지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투두 리스트를 크리에이티드 했다
그러니까 투두 리스트 작성 완료를 했다. 그래서 이 투두 리스트가 작성 완료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컨텐트에 담아서 반환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업무를 이제 하러 가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업무가 뭐냐? 최신 이메일을 확인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연결해준 리드 이메일 2를 이제 호출을 한 겁니다. 언어 모델이. 그래서 메일 조회가 끝나면 이제 그 메일 조회한 리드 이메일 2이 반환한 값이 또 컨텐츠에 담깁니다. 그래서 이런 메일을 또 다시 읽었다면 이제 다시 또 write to do를 호출을 해서 이제 첫 번째 업무가 끝났다라고 하면서 이 컨텐트에 있는 첫 번째 스텝 1 업무가 끝났다. 그래서 스테이터스를 바꾸려고 completed로 바꿔서 다시 write to do를 호출을 하는 겁니다. 어규먼트에다가 담아서. 그러면은 지금 write to do에서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업무 중 1번이 이제 끝났고 2번 업무 이제 다음 단계로 in progress로 상태를 또 바꿔서 계속 스텝별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to-do 리스트 미들웨어를 활용을 하면 내장되어 있는 write to do를 사용해서 하나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위 업무로 나누고 각각의 스텝을 이렇게 프로그레스를 상태를 바꿔가면서 하나씩 업무를 하기 때문에 복잡한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AI한테 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미들웨어 휴먼 인 더 루프를 배워보겠습니다. 이 휴먼 인 더 루프는 말 그대로 사용자가 중간에 개입하도록 하는 미들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챗GPT 좀 사용하다 보면 AI한테 일을 시키면 바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사람의 의사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픈 AI의 유튜브 채널 최신 10개 영상을 찾은 다음에 다 댓글을 정리해봐 라고 요청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상, 어떤 채널에 있는 영상을 확인하길 원하나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 정리하길 원하나요? 라고 하면서 우리 사람의 의사를 한번 물어보는 기능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작업하기 전에 사용자, 즉 사람의 의사를 물어보도록 하는 미들웨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도화된 업무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인간의 검수를 통해서 답변의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미들웨어입니다. 그리고 휴먼 인 더 루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코드 구현하실 때 앞에 우리가 봤던 코드처럼 미들웨어에서 휴먼 인 더 루프 미들웨어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반드시 체크 포인터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요 크리에이트 에이전트 만들 때 체크 포인터를 사용해서 이 대화가 지금 하나의 스레드로 계속 메모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건데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처음에 사용자의 질문이 들어갈 겁니다. 에이전트한테. 그러면 에이전트가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이 업무에 대해서는 내가 인간의 의사를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개입을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업무를 끝내기 전에 엔드로 끝내기 전에 다시 사용자한테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 사용자가 어떻게 하라고 다시 지시를 할 거면 다시 지시를 기반으로 다시 에이전트가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의 개입이 중간에 한번 들어가는데 이 대화가 하나의 스레드로 연결되지 않으면 만약에 분리가 돼버리면 이 밑에 스레드에서 입력받은 이 내용은 에이전트는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렇겠죠. 위의 맥락을 전혀 에이전트가 모르고 있다면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런 말을 왜 하지? 맥락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를 만들 때 반드시 체크 포인터를 사용해서 단기 메모리로 이 메모리에 있는 대화 맥락을 이어갈 수 있게끔 체크 포인터를 설정해 주셔야 된다. 요게 이 휴먼 인 더 루프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휴먼 인 더 루프를 작성할 때 언제 개입할 건지 그리고 개입을 할지 안 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이 휴먼 인 더 루프를 미들웨어 리스트 안에다가 넣었는데 그 안에 interrupt on이라는 걸 넣고 각각의 도구들이 개입을 할 건지 말 건지 선택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을 단순히 읽는 도구가 발현된다. 요거는 굳이 인간의 개입 없이도 그냥 읽어도 되겠다라고 개발자가 생각을 한다면 이 이메일을 읽어오는 툴이 호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interrupt on에 대해서 false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메일 읽기는 사람의 개입 없이도 승인 없이도 그냥 바로 이메일을 읽어주죠. 근데 만약에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사람의 검수를 한번 하도록 개입이라는 스위치를 ON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개입을 하도록 할 건지 allow decisions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사람의 승인이 있은 다음에 업무를 그대로 이어갈 건지
수정을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갈 건지 아니면 거절을 한 다음에 업무가 그 다음에 종료가 되도록 할 건지, 즉 사람의 개입에 대해서 그 권한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approve 하면은 예를 들어 AI가 답장을 작성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답장을 send email tool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API로 이제 이메일을 전송을 한다고 해보죠. 근데 이 전송하기 전에 한번 사용자의 개입을 물어보는 겁니다. 개입을 interrupt on으로 개입을 승인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개입을 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OK라고 승인을 하면 그제서야 이 답장을 전송하는 거죠. 혹은 사용자가 edit, 수정을 하면 그제서야 전송을 하거나, 혹은 사용자가 리젝트로 아니야 이거 이렇게 보내지 마 라고 하면 그냥 여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AI가 그냥 스스로 혼자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어떤 업무를 컨트롤하고자 할 때 휴먼 인 더 루프라는 걸 쓰고, 이때 반드시 체크 포인터라는 메모리를 활용해야 되고, 그리고 개입을 ON 할지 OFF 할지, 그리고 개입을 했을 때 인간이 여기서 어떤 업무를 하게 할 건지 규칙을 미리 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코드 한번 구현해 보러 가죠. 쭉 내려와서 휴먼 인 더 루프에서 툴은 또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미들웨어에서 휴먼 인 더 루프를 가져오겠습니다. 인더 루프 미들웨어 가져오고, 그리고 이 휴먼 인 더 루프 미들웨어에는 반드시 체크 포인터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랭그래프에서 체크 포인터 가져오죠. 랭그래프에 있는 체크 포인터는 메모리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했었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다시 휴먼 인 더 루프로 가져와서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메모리 세이버를 체크 포인터 라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주고, 이 에이전트, create 에이전트 안에 체크 포인터를 그대로 넣어주겠습니다. 체크 포인터 넣어주고, 미들웨어에 그대로 에뮬레이터 미들웨어는 그대로 두고 휴먼 인 더 루프 미들웨어를 붙여넣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휴먼 인 더 루프 인터럽트 on을 언제 할 건지 작성을 해주면 딕셔너리로 작성을 해야 된다 했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send email 툴이 하나 있고, 딕셔너리 send email 툴이 있고, 그 다음 도구인 read email 툴이 있습니다. 근데 이 read email 툴은 false로 그냥 요거는 인간의 개입 없이 그냥 도구가 자유롭게 이메일을 읽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send email 툴에 대해서는 allow decisions 리스트로 첫 번째 권한이 approve, 두 번째 권한이 edit, 세 번째 권한이 reject입니다. 요거 세 개는 여러분들이 공식 문서 들어가 보면 요거 세 개만 된다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문서 잠깐 한번 볼까요? 미들웨어에 우리가 휴먼 인 더 루프가 있고, 휴먼 인 더 루프에는 체크 포인터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도 다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디시전스에는 세 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응용을 해보고 싶거나, 혹은 이게 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이제 공식 문서 자유롭게 들어가 보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이 됐으면 에이전트를 객체를 만들고 이제 실행을 시켜보죠. 먼저 무슨 메일이 왔는지 확인해줘 라고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근데 요 요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메일, 리드 이메일만 쓰면 되기 때문에 아마 인간의 개입 없이 그냥 바로 이메일을 확인해서 우리한테 리턴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요 에이전트 인보크 시킬 때 우리가 에이전트 객체 만들 때 체크 포인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반드시 configurable에 thread id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id는 저는 이제 human in the loop a라는 이름으로 하나를 지정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작업이 완료됐는데 최종 결과물만 보면 메일 3통이 왔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리스폰스를 다 출력해 볼까요? 여기서 리스폰스를 쭉 출력하면 무슨 메일이 왔는지 확인해 달라 라고 하고 AI 메시지에서 툴 콜을 합니다.
리드 이메일을 하고 툴 메시지가 바로 리턴이 오죠. 왜냐? 여기 휴먼 인 더 루프에서 리드 이메일 툴에 대해서 인터럽트 옵션을 false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개입 없이 그냥 바로 이메일을 조회해서 우리한테 답변을 해준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번 이메일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메일을 작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send 이메일 툴을 사용해야만 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개입을 하라고 인터럽트 on 옵션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AI가 반응하는지, 자기가 이메일을 쓴 다음에 바로 도구를 활용해서 이메일 전송까지 끝내는지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레드 아이디는 이번에는 휴먼 인 더 루프 B로 좀 스레드를 바꿔서 요청을 보내보겠습니다. 실행을 시켜보고 응답이 왔는데 마지막 컨텐트 한번 출력해보면 이메일을 보내지 않고 보내려면 이메일 주소랑 당신의 정보 몇 가지 알려줘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비록 우리가 위로 쭉 가서 봤을 때 이뮬레이터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메일을 그냥 바로 전송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개입을 한번 통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정보를 알려주셔야 그때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요청에 필요한 정보를 저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리스폰스 먼저 출력해보면 툴 호출하지 않고 우리한테 한번 개입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요청하는 정보가 교수님 이메일 정보, 나의 이름, 소속, 학과, 학번, 그리고 연락처, 방문 시간 원할 때, 그리고 목적, 이런 것들을 지금 저한테 간략하게 작성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필요한 정보 다시 작성해서 요청해 보죠. 그러면 이 내용 프롬프트 구조 그대로 가져가고, 이메일은 professor kim edu.com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내 이름 J 학과 컴퓨터 공학과, 그리고 장소 교수님 사무실, 연구실이 맞겠네요. 연구실. 그리고 내 이메일은 j@bloom ai.com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번 전송을 프롬프트를 다시 입력을 하고, 당연하게도 여기 스레드 아이디는 아까 전에 입력했던 B로, 휴먼 인 더 루프 B로 그대로 유지를 해주셔야 스레드가 유지가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요청에 대해서 응답이 어떻게 응답이 왔는지 리스폰스 출력해보면 첫 번째 요청, 그 다음에 AI가 인터럽트에서 개입했던 부분, 제가 다시 보충했던 내용, 그 다음 다시 쭉 내려가 보면 여기 있네요. AI 메시지에 컨텐트가 비어 있는데 쭉 보면 툴 코र्स에 send 이메일로 메일을 보냈네요. 그 다음에 제가 첨부했던 내용 professor kim edu.com에다가 찾아뵙길 원한다, 그리고 컴퓨터공학과의 J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전송했던 이 내용들, 보충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보충해서 우리의 인간의 개입을 통해 보충한 내용을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개입, 휴먼 인 더 루프를 통해서 작업 전에, 본격적인 작업 전에 사용자의 의사나 어떤 추가 데이터를 물어볼 수 있는 미들웨어 휴먼 인 더 루프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배울 미들웨어, 빌트인 미들웨어는 PII Detection입니다. 먼저 PII는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이라고 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개인을 특징할 수 있는 개인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개인 정보, 좀 특히 이메일이라던가 혹은 주민번호,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이런 개인을 특징할 수 있는 번호들을 탐지하고 요걸 마스킹하거나 블록 처리할 수 있는 게 바로 PII 디텍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료 서비스나 헬스케어 에이전트, 금융 에이전트 같은 거를 구현하고자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사용자들이 자신의 어떤 의료 정보라던가 금융 정보, 건강 관련 정보를 에이전트한테 입력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민감 정보를 다루는 에이전트를 구축할 때 그 민감 정보를 여러분들이 핸들링할 수 있는 PII 디텍션 미들웨어를 랭체인에서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디텍션 할 수 있는 민감 정보 타입이 빌트인 되어 있는 것들이 이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이메일 정보를 전송하거나
신용카드 정보, IP 주소, 맥 어드레스나 아니면은 URL 이런 정보를 입력했을 때 이걸 감지하고 처리하는 걸 빌트인 해놓기도 했고,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커스텀해 가지고 어떤 특정 정보를 감지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있는 이런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도 감지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커스텀 타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타입이 감지됐을 때 어떻게 블록할 수 있냐, 완전히 에러를 발생시켜서 그냥 차단시키는 블록이 있고, 리젝트라고 해서 마스킹을 완전히 시켜버리는 거. 예를 들어 신용카드 정보라고 했을 때 신용카드 정보가 숫자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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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이렇게 가죠. 그러면은 리젝트 같은 경우는 요 4개 곱하기 4개 16개의 숫자를 다 마스킹하는 거를 리젝트라고 하고, 그냥 마스크는 예를 들어 요 중간에 있는 4개 4개만 마스킹을 하겠다. 이럴 때는 마스크 혹은 해싱이라고 해가지고 IN 고유값으로 해싱한다 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시점도 모델이 호출되기 이전에 마스킹을 할 건지, 모델이 호출한 이후에 마스킹을 할 건지, 아니면 툴이 작동할 때 툴이 리턴을 하죠. 이 툴이 리턴한 값에 대한 블록을 할 건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민감정보, 어떤 주민번호를 입력했다라고 했을 때 모델이 여기 입력을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모델이 다시 리턴을 해주겠죠. 그러면 이 사용자가 주민번호를 입력한다고 할 때 이 주민번호를 애초에 LLM 모델한테 넘기지 않도록 여기에서 막을 건지, 이거는 apply to input이 될 거고, 혹은 언어 모델이 만든 응답 내에 혹시 우리 회사 고유 정보가 지금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요거를 블록시키거나 마스킹 처리를 하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게 apply to output. 그리고 요 모델에 연결되어 있는 툴이 혹시라도 어떤 개인정보 혹은 우리 회사 정보를 이렇게 리턴해서 툴 메시지에다가 담을 수도 있으니까, 요럴 때 마스킹 하는 거를 apply to tool result로 적용 시점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 보면 마찬가지로 미들웨어에서 PII 미들웨어 가져오시고, PII 미들웨어에다가 이메일을 할 건지 크레딧 카드를 할 건지 API 키를 할 건지 이렇게 선택해 주실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스트래티지 전략은 리젝트 완전히 다 마스킹을 할 건지 아니면 부분만 마스킹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언제 마스킹을 할 건지, 즉 apply to input, 그러니까 모델한테 들어가기 전에 이걸 마스킹 처리를 할 거다,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빌트인 된 타입, 아까 전에 봤던 요 빌트인 된 타입뿐만 아니라 어떤 커스텀된 타입을 내가 설정하고 싶다, 그럴 때 요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커스텀하는 방법은 일단 요 빌트인 하는 거 한번 코드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콜앱으로 다시 돌아가서 쭉 내려가서 PIA 디텍션이 있고, 어떤 고객의 피드백을 저장하는 도구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고객이 있고 그 고객이 컴플레인이나 어떤 질문을 한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이렇게 입력을 받아 가지고 바로 대응해 주는 이런 에이전트를 구축할 수도 있지만, 이 에이전트에다가 사용자의 질문을 분류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키는 방법, 를 해주는 에이전트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용자의 어떤 컴플레인이나 질문들을 나중에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켰을 때 피드백을 기반으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분류해가지고 피드백을 분류해가지고 저장을 하겠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질문이 우리 회사에 대한 컴플레인이다, 혹은 단순 질문이다, 혹은 어떤 주문을 처리하겠다는 문이다, AS 문이다,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오면 그 질문을 알아서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에이전트도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 여기 로직은 좀 빠져 있지만, 세이브 커스터머 피드백에 그 로직은 빠져 있지만 이런 것들을 그 툴로 만들어주면 요청에 대해서 AI 모델이 알아서 분류해가지고 툴을 활용해서 분류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의 툴로 활용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고객의 피드백을 저장할 수 있는 피드백 툴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마스킹 처리를 해줄 수 있는 PII 미들웨어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미들웨어에다가 PII 미들웨어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여기 미들웨어 안에다가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전부 마스킹할 때는 디렉트를 쓴다고 했고, 먼저 타입은 이메일,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는 리렉트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개입 시점, 그 마스킹하는 시점은 LLM 모델한테 들어가기 전이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apply to interrupt를 true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카드 번호 마지막 4자리만 남기고 마스킹을 처리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가 이제 크레딧 카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는 리렉트가 아니라 마스크가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API 키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 먼저 이 두 개 마스킹 처리를 해주는 에이전트 한번 구축해 보겠습니다. 여기 쉼표 하나 빠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에이전트 객체 만들어주고, 자, 여기에서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해 볼 겁니다. 제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이메일 주소가 있는 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메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제가 잘 됐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 프린트 찍어보면 이렇게 오는데 지금 좀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리스폰스를 다 출력을 해버리죠. 그러면은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전송한 프롬프트는 이렇게 이메일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리렉트 이메일이라고 아예 마스킹 처리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AI한테 모델한테 이렇게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미들웨어 오늘 처음 알려드리면서 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표를 보여드리면서 이제는 이런 좀 고급화된, 좀 더 섬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방금 그 마스킹을 했던 그 이메일을 완전 블로킹을 했던 요 방법은 리퀘스트가 딱 들어왔을 때 바로 여기에서 이메일을 감지하고 요거를 그냥 가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가린 상태에서 LLM 모델한테 이렇게 전달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언어 모델은 이 J라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학습하지 않겠죠.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요 에이전트를 지금 우리가 방금 구현해 본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이메일뿐만 아니라 제 카드 번호까지도 넣어주겠습니다. 그랬을 때 카드 번호는 어떻게 디텍션해서 어떻게 블로킹을 하는지 마스킹을 하는지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네, 결과가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그냥 리스폰스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메일은 완전히 가려져 있고 카드 번호는 뒤에 4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별로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킹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리렉트로 쓸 것이냐 아니면 마스크로 스트래티지를 작성할 거냐에 따라서 마스킹된 결과가 달라지고, 요걸 기반으로 해서 AI 모델한테 요 프롬프트가 마스킹된 형태로 전송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빌트인된 타입들 한번 사용해 봤는데, 이번에는 커스텀된 개인정보를 만드는 방법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커스텀 타입을 만드는 방법, 바로 정규식 기반으로 탐지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PII 미들웨어 객체 안에다가 먼저 이 타입의 이름을 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폰 넘버다. 그래서 이름을 하나를 PII 타입에다가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탐지기 디텍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 디텍터를 정규식 기반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 010 숫자 3개 혹은 4개, 그 다음 숫자 4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런 거를 정규식으로 딱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 기반의 핸드폰 번호의 패턴을 기반으로 정규식 탐지기를 만들어주고, 요거를 그대로 디텍터에다가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뒤는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스트래티지랑 apply to input 혹은 output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이제 커스텀 타입된 미들웨어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미들웨어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한번 코드로 들어가서 실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규식 기반의 탐지기는 만들어 놨고, 여기에 PII 타입은 phone number 라고 임의로 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디텍터는 위에서 만든 정규식을 그대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는 마스킹. 스트래티지가 지금 스펠링이 틀렸네요. 스트래티지는 마스크. 그 다음에 apply to input도 true로 설정을 한 하나의 미들웨어를 생성해 주시고, 콤마가 또 빠졌습니다.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디텍터에 계속 오타가 발생하네요. 그래서 하나의 미들웨어 만들어 주시고, 이 만든 미들웨어를 여기 미들웨어 인자에다가 전달을 하면 이제 에이전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핸드폰 번호를 이제 여기다가 넣었을 때 개인정보가 과연 통과가 되는지 실행을 해보면, 응답이 왔는데 이 리스폰스 그대로 출력을 해보면 휴대폰 번호가 마스킹이 돼가지고 AI한테 전달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규식을 이용해서 내가 디텍터를 만들고, 그 디텍터를 전달한 하나의 미들웨어를 미들웨어 인자에다가 전달을 하면 이제 핸드폰 번호를 마스킹해주는 미들웨어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기 아까 처음에 보셨던 API 키를 감지하는 디텍터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서 하나를 또 이렇게 추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블록으로 처리를 하면 아예 에러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한번 코드로 실행을 시켜보죠. 위로 올라가서 API 키 작성하는 것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에이전트 객체 새로 만들었다면 이제 입력으로 하나를 넣어보죠. 어떻게 넣을 거냐. 제 OpenAI API 키는 하면서 SK로 시작하고 API 키 임의로 입력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IN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detect one instance of API key in text content, 그러니까 텍스트 안에, 컨텐트 안에서 API 키가 디텍트 됐다, 감지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스크 처리하는 게 아니라 좀 차단을 시켜버리겠다, 에러를 발생시키겠다 라고 하시면 이런 블록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스트래티지에. 자, 이렇게 해서 PII 디텍션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건 서머라이제이션입니다. 서머라이제이션 메모리. 요거는 다 직접 구현할 건 아니고 잠깐 그냥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이 서머라이제이션 미들웨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중턴 에이전트를 구현할 때,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있고 에이전트가 있다고 할 때 이렇게 사용자가 에이전트한테 업무 요청을 할 겁니다. 입력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한 리절트를 반환을 할 겁니다. 근데 다중턴이라는 건 여러 번 입력이 들어가고 여러 번 아웃풋을 내놓는 이런 다중턴 에이전트 업무라고 하고, 이렇게 다중턴으로 입력이 들어오면 계속 메시지스에 입력이 쌓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AI 모델이 입력받을 수 있는 토큰의 초과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대화가 들어오게 되면, 혹은 이렇게 너무 많은 대화가 쌓이다 보면 이제 나중에 AI가 너무 많은 입력이 들어오니까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들어온 입력을 다 쌓아놓지 않고 특정 토큰 수 혹은 특정 메시지 수가 딱 임박하면, 그러면 여기 쌓인 내용을 한번 대화를 요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약본을 갖고 있고 요거는 이제 지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요약본부터 다시 또 대화가 쌓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특정 토큰 수나 메모리 수의 차이면 쌓이면 요걸 또 다시 요약을 하고, 그래서 이 대화를 요약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을 서머라이제이션 미들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서머라이제이션 미들웨어를 구현하기 위해선 이 대화 내역을 요약할 인공지능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요약 작업을 수행할 LLM 모델을 지정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언제 요약을 할 건지 그 트리거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메시지 개수나 토큰 수 같이 발동 조건을 설정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요약을 하더라도 마지막 하나 혹은 마지막 3개 정도는 좀 그대로 갖고 있어라 라고 하는 킵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그대로 남겨둘 최신 대화 몇 개를 할 건지 킵 옵션 설정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요거 요약을 한다는 것도 결국 AI 모델한테 호출이 가서
요걸 요약본을 가지고 와야겠죠. 근데 그 요약본을 전달할 때 뭘 특히 주의해야 되는지 특정 지시를 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지시를 남길 서머리 프롬프트, 요거는 마치 시스템 프롬프트처럼 요약을 할 때 어떤 스타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뭘 주의해야 되는지 지시할 커스텀 프롬프트를 여기 서머리 프롬프트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요약본도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trim token to summarize라는 옵션을 통해서 요약본의 길이를 최대한 몇 토큰까지만 할 건지 옵션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로 보시면 이렇게 요약을 할 모델, 그리고 몇 번째 대화부터 트리거로 요약을 할 건지, 그리고 마지막 대화 몇 개를 킵할 건지, 그리고 요약본은 몇 개의 토큰까지 내가 관리를 할 건지, 트림, 자를 건지를 여러분들이 옵션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이 빌트인된 모든 미들웨어를 제가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 출처 들어가서 관심 있는 해보고 싶은 미들웨어를 직접 한번 구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커스텀 미들웨어는 잠깐 소개만 하고 이거는 말씀드렸던 다음 시간 어드밴스드 에이전트에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전에 많이 봤던 요 고도화된 형태의 에이전트를 구현한다. 그런데 요거를 지금은 이렇게 컨트롤하는 단계, 이런 걸 다 단계별로 컨트롤할 수 있는데 현재는 이 컨트롤하는 거를 다 랭체인에서 개발자들이 미리 구현해 놓은 빌트인 환경에서만 사용을 했었죠. 근데 이제는 요거를 직접 우리가 구현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에이전트가 작동할 때 특정 순간에 개입하는 방법, 후킹하는 방법을 미들웨어를 통해서 개발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개발하는 방식은 데코레이터 방식과 클래식 방식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알아보죠. 마지막 4장 스트럭처드 아웃풋입니다. 요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AI 모델의 특정 데이터 형태로 파싱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스키마 작성해 준 다음에 그 스키마를 with structured output에다가 전달을 하면 요 스키마대로 답변을 생성하는 모델 객체가 만들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싱을 하게 되면 후작업이 용이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에이전트에서도 스트럭처드 아웃풋, 구조화된 답변을 생성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아까 잠깐 예시로 들었던 고객 피드백을 저장하는 툴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용자가 자연어로 컴플레인이나 혹은 어떤 질문 그리고 뭐 주문 취소 같은 거를 입력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에이전트는 요 입력을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요렇게 데이터베이스에 만약에 IDBMS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런 표에다가 요 입력에 대해서 저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때 요 자연어 입력에서 포맷에 맞춰서 구조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파싱해서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고객의 자연어 입력을 파악해서 의도가 뭔지 예를 들어 이 사람의 의도가 지금 컴플레인이다 혹은 이 사람의 단순 질문이다 혹은 반품 요청이다 라는 것들 이게 파악해서 컴플레인이면 1번 단순 질문이면 2번 혹은 3번 이렇게 의도를 파악해서 IDBMS에다가 첫 번째 입력에 대한 거는 의도가 1번이다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누가 해야 되는지 해당 부서 배송팀이 해야 된다 혹은 품질팀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누가 해야 되는지를 또 마찬가지로 필드에다가 작성해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업무를 하는 에이전트가 그냥 자연어로 그냥 문자열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조화된 형태로 응답을 해야 출력을 해야 여기 IDBMS에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나 감정 상태, 요약, 다음 수행 업무 누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구조에 맞춰 데이터를 생성해야 되는 상황일 때, 즉 이런 데이터를 후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 구조화된 답변을 생성해야 되고 이 구조화된 답변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똑같습니다. 구조를 먼저 정의를 해줍니다. 파이덴틱 이용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메일 데이터 분석에 대한 스키마를 작성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텐트 의도가 뭔지 이 이메일 작성자의 의도가 뭔지를 여기다가 이건 컴플레인이다 혹은 문의하는 거다 뭘 확인하기 위해서다 혹은 기타다 라는 거를 선택해서 넣을 수 있게 첫 번째 인텐트 필드에 대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센티멘트
이 고객의 감정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중립적인지 선택하도록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필드인 summary, 이메일을 요약본을 여기 스트링 형태로 넣어주고, 마지막 네 번째 next action 필드로 해서 이 고객의 입력, 이메일에 대해서 에이전트가 다음에 수행할 업무가 뭔지, 혹은 우리 관련 부서가 무슨 업무를 해야 되는지, 뭐 회신을 해야 된다, 확인을 해야 된다, 혹은 그냥 무시해도 된다 라는 거를 스트링으로 작성하게끔 이런 스키마를 먼저 작성해 줍니다. 그 다음 이 작성한 스키마를 create agent로 에이전트 객체를 만들 때 response format이라는 값에다가 툴 스트래티지 안에 전달해서 스키마를 전달해 주면 되죠. 그러면은 요 에이전트가 인보크 될 때 이메일 어널리시스, 여기 데이터 스키마에 맞춰서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코드로 실습해 보겠습니다. 서머라이즈 메모리는 직접 한번 해보시고, 쭉 내려가서 스트럭처드 아웃풋, 여기서 기존에 우리 이메일을 전송해주고 읽는 도구 그대로 그냥 실행해주고, 여기에서 데이터 스트럭처드 아웃풋에 필요한 데이터 스키마를 먼저 작성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대로 intent, sentiment, summary, 그리고 next action 각각의 필드에 대한 설명과 데이터 타입 작성이 끝난 이 클래스 데이터 스키마 실행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애널리시스를 이제 여기 create agent 작성할 때 툴 스트래티지로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response format은 툴 스트래티지에 여기에서 작성한 이메일 어널리시스라는 스키마를 전달해주면, 슈퍼에서 전달해주면 이제 이 데이터 스키마에 따라서 답변을 만들어주는 에이전트 객체가 이제 만들어진 거고, 이 에이전트한테 이제 인보크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온 메일 확인해서 고객의 의도랑 감정, 요약, 그리고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 분석하세요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 리드 이메일 툴을 실행시킬 때 이미 여기 에뮬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리드 이메일, 사실 실존하지 않는 이메일을 LLM 모델이 그냥 가상으로 생성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상으로 생성한 이메일을 알아서 분석해서 데이터 스키마대로 답변을 만들어주는지 한번 실행시켜보죠. 네, 그렇게 만든 리스폰스 한번 출력해보면, 먼저 툴 콜이 되죠. 리드 이메일 툴이 콜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에뮬레이터가 흉내낸 답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툴이 만든 리턴 값이 툴 메시지에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요 다음 거 보면은 키가 스트럭처드 리스폰스에 이렇게 이메일 어널리시스라는 객체로 반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계한 대로 필드 인텐트, 센티멘트, 서머리, 마지막으로 넥스트 액션까지 이렇게 담긴 이메일 어널리시스가 반환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요 리스폰스를 가져와서 스트럭처드 리스폰스 키에 접근해서 출력을 해보면 구조화된 답변을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스키마 작성해서 리스폰스 포맷의 툴 스트래티지 안에다가 전달을 해서 답변 받길 원하는 구조를 전달하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을 할 땐 이 리스폰스의 키 스트럭처드 리스폰스로 접근을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강 에이전트 베이직을 통해서 드디어 여러분들이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전트 구축에 필요한 툴 작성법, 그리고 메모리 구현법, 그리고 굉장히 재밌었던 미들웨어 작성법, 마지막으로 스트럭처드 아웃풋 작성법까지 배워봤습니다. 특히 오늘 반드시 알아가셔야 되는 건 에이전트의 이 모델과 툴을 연결해 주셔야 되고, 요 툴을 호출하는 주체는 개발자가 사전에 작성해 놓은 코드가 아니라 모델이다. 모델의 추론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에이전트다. 그래서 더 동적인 시스템이다. 여기까지 오늘 반드시 숙지하시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 더 고도화된 형태의 에이전트 어드밴스드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